오늘 11월 18일이죠. 네. 8일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할게요. 네. 각시풀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부자 이글루님, 해피정님, 끝내주는 인생님, 안동부자님, 양영숙님, 대제비제이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류동진님, 윤영숙님, 긍정의 힘님, 매기슈행님, 네, 김수희님, 미소돔님, 이경춘님, 형준님, JBS 9895님, 얼음골님, 박성윤님, 해피정님, 도채호님, 주주라서 행복부자님, 골드만님 어서 오시고요. 그라가스님 어서 오세요. 미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골드만님 알람이 왜 안 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요. 유튜브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장선희님, 네, 재벌집 막내 삥뽕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오, 이거 오랜만에 오셨어요. 태호 어머니님, 주죽부자 해와달님, 은혜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공간님 반갑습니다. 빨강 망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상희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김 자전거 탄 풍경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여러분들 호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호구? 호구 조사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한송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요. 놀기 바빠서. 그죠? 장 빠질 때는 뭐 노는 게 최고죠. 좋습니다. 그리고, 네. 네. 다들 잘 오셨네요. 오늘은 조금, 네. 괜찮죠? 네. 괜찮아. 장 좋을 때는 또 너무 잘 간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 막 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포지션 변화는 누가 좌우하고 있는지 이제 대충 아셨겠죠? 네. 아직도 그건 모르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증시가 왜 빠졌냐? 뭐 말들은 많았지만 그냥 외국놈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외국놈 때문이었죠. 외국놈 때문이었고 외국놈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장이 빠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지랄 맞다 보니까 네, 장이 떨어졌던 거고. 자, 이제 외국놈들은 또다시 오늘 매도가 들어갔지만 삼성전자는 그러든가 말든가 올라갔죠. 상승 진행이 되면서 시장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네. 이 시장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어썸리치 님도 어서 오세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삼성 하나에 완전 매달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좋긴 좋아. 그죠? 네. 왜냐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삼성전자가 내려가서 고통을 받았었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뭐 뉴스가 완전 또 바뀌었더라고. 이참에 6만 전자 가볼까? 뭐 이런 제목들 나오던데. 아, 진짜 그런 애들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불과 지난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장 망했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야. 삼성전자 안 된다 했던 사람이야. 근데 삼성전자 올라오자마자 바로 뉴스 기사를 바꿔버려요. 이참에 뭐 6만 전자 가볼까? 반등이 시작됐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아직은 여러분 이거 봐. 10만 전자 직행하니 아직은 근데 포지션이 다 익지는 않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사실 이게 저점이에요. 어서들 오세요. 이게 저점. 아이고, 이게 저점이에요. 이게 저점이고, 이 저점을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저점을 통과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저점에서 미끄러졌다가 다시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죠? 이 상태에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현재가 조회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네. 봐, 여기 있죠? 자사주 매입에 삼성전자 상승 6만 전자 보인다. 6만 전자 보인다. 블랙웰 출시 지원도 호재래. 뭔 소리야? 이 블랙웰을 느지막이 하니까
하이닉스가 주춤해지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올라갔다. 그 시간을 벌었다. 네. 그러니까 악재도 호재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네. 현재까지 보세요.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네. 외국계,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 어서 오세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매도가 하나도 없이 순매수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얘기죠. 외국계 놈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다 산 거죠. 네, 매도가 없었어요, 오늘은. 매도가 없고 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올라가는데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창구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창구 쪽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를. 1,600억 매도로 나오죠? 네. 그 매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저쪽 부분에선 들어왔기 때문에, 창고에선 들어왔기 때문에 요건 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수량이 창고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팔아먹는 부분들은 아마 단기적 입성한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무튼 뭐 요런 복잡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일단 올라오기는 왔는데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겠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반등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외국인 수급이 있어야 돼요, 수급. 네, 외국인 수급. 매수가 있어야 돼요, 매수. 네. 이 매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수가 있게 되면 주가가 대체 좀 올라갈 것이다인데, 실제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얘들 매수가 들어올 때는 물론 찔끔찔끔 처음에 시작하긴 하겠죠. 그러다가 폭풍으로 밀고 들어오겠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 자, 성공적으로 넘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매우 호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매우 호재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매우 호재.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도 뭐 말 많았지만 아침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무슨 뭐 반대 매매, 삼성 오너가의 반대 매매를 노리는 뭐 M&A를 위한 뭐 작전 세력이니 뭐 외국인의 의도적 이런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든 뭐 소설책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네. 무슨 이재용 반대 매매를 얘기하고 있어. 이재용은 담보 주식도 없는데 뭐 반대 매매 뭐 이런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이유가 진짜 눈꼽만큼도 없다. 네, 아시겠죠? 그런 걱정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묶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가까지 같이 들어가죠. 소가. 소가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일단은 3개월 안에 3조 원 매입 소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3개월 안에 매입 소각.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무려 3조 원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 안으로. 장내 매매니까. 그럼 매수가 일단 3조 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동안요. 내년 1월 달까지인가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네요. 네. 그거는 저기 뭐야, 원래 금요일 날 나왔던 공시 아니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정정을 뭐 어떻게 한 거야? 정정이 뭐가 나왔네? 음, 음, 음. 2월 17일까지. 네. 3조가 조금 넘네요. 3조 1,700억. 야, 이제는 1,700억 정도는 돈이 아니다 이거구나. 네, 3조 1,700억을 네, 매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네,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해가지고 이제 소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돈이 좀 더 되는가 봐요. 그죠? 네. 더 많이 하겠다. 지금 삼성이 무슨 돈 가지고 하느냐? 또 뭐 R&D나 할 것이지, 아니면은 뭐 그 돈을 배당이나 줄 것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 영화로 떨어진다니 무슨 말이에요? 네? 내일 영화로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벌써 영화지. 지금 영화잖아요. 파주에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영화입니다. 기타 주식이요? 어디요? 이거? 이거는 주문 한도, 수량 한도인데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매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주 사고 우선주 사는가 보지 뭐. 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눈이 안 왔죠. 네. 뭐 일단은 네, 뭐 중요한 거는 이 삼성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그 부분들은 일단 호재가 되는 거고, 이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이거를 악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삼성의 자사주 매입을 악재다, 믿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지? 삼성 오너가의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자사주 매입이다. 삼성은 이런 데 돈 쓰지 마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악재란 얘기는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네. 삼성 오너가의 반대 매매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계속 보려면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도 곧 내려올 거야, 곧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희망 고문과 반대적인 부분이죠. 떨어질 때도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었잖아. 그죠? 네. 이건 근거고. 그 다음에, 아니, 그거를 뉴스에서도 다루더라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빵 터져버렸더니,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 삼성 종토방에서 나온 이야기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네.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아무튼 뭐 이거를 악재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안 통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계속 보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모두 다 삼성 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럴 때 삼성전자를 내가 사라고 했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쏟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 하겠다. 근데 불안해. 왜? 이게 반대 매매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고, 또 공시가 중간에 뭐 엎어질 수도 있다느니 뭐, 어,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 그런 거는, 네, 그냥 그 꿈속에서도 사실 꾸기 힘든 소설인데 이런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그럴싸하게 썰을 풀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겠지요. 그쪽에서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소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쓴 게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면서 진짜 그런 건가? 왜 그럴싸하잖아.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애들이 돈 빌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야, 진짜 반대 매매냐? 네.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이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네. 기업 가치에 대해 의심하시는 분들. 기업 가치는 도대체 뭔가요? 기업 가치. 이 기업 가치라는 게 뭐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분석할 때 기업 가치라는 게 뭡니까?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또는 뭐 경영진의 뭐 도덕성이나 뭐 이런 거가 기업 가치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는 무엇이냐?
실적이죠. 네. 실적. 즉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 요거는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망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왜 하는 거죠? 23 년도보다 24 년도 실적이 안 좋을까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안 좋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이미 지금 3 분기 실적만 봐더라도 작년을 미친 듯이 뛰어넘는 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도 1 년치보다 더 높아졌는데 그죠? 네. 자 그다음에 25 년은 내년은요. 실적이 안 좋을까요? 뭐 얘네들은 뭐 반도체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무조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 물량이 없으니까. 솔드아웃 매진이니까. 시장은 더 커지죠. 시장은 더 커져요. 근데 공급은 계속 딸립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25 년도까지. 자 우리는 뭘 배웠죠? 공급이 딸려. 수요는 많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번다 안 번다? 돈을 번다. 그럼 일단 기업의 실적은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산 가치. 자산 가치 퍼 1배. 성장주예요, 얘는. 성장주. 성장주가 뭐냐면 계속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덩치가 부러져 가는 거. 커지는 거. 걔네들은 성장주인데 성장주는 왜 성장주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한다. 응? 투자를 많이 한다. 투자를 해 가지고 뭘 합니까?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만약에 100조 원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 이거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만약에 100조 원 들여서 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한 150조 가치가 생겼다. 그럼 이거 자산 가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짓고 있는 공장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짜리죠? 그게? 50조인가요? 삼성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100조 넘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네. R&D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죠. R&D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함이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장 가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산 가치에도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합격점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사실 수익성이나 뭐 자산, 지금 뭐 유보만 보셔도 알겠지만 수익성, 자산, 성장성, 뭐 시장 지배력, 뭐 등등 브랜드 파워 등등등 뭐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경영진이 뭐 밥 먹고 코 팠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느냐? 오케이, 맞다. 성장하고 있다. 근데, 근데 가장 문제가 뭐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했다. 이거거든요.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다 HBM에 꽂혀 가지고 그죠? 전부 다 HBM에 꽂혀 가지고 HBM을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응?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이사회에서 뭐 말 나왔다는 얘기 자꾸 해요. 이재용이 울면서 뭐라 그랬다고? 반대 매매 좀 막아 달라고? 이사회에서 말 나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이재용이한테? "응 나 울면서 이사회에서 말했잖아." 그러면서 이재용이 말해 주던가요? 어디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무슨 말로 들은 거야? 어떤 경로로 들은 거야? 도대체가 뭔데? 그 썰의 어떤 그 핵심을 찾아보자.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냥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으로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하등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네. 너무나 사람들이요. 별의별 얘기들, 별의별 얘기들을 너무나들 많이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그중에 쓸데 있는 이야기, 팩트 이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제목은 뭐예요? 손실을 회복하려면 물음표잖아. 손실을 회복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부터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걔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얘가 어떤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지,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는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14조를 팔았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에요. 네, 8월 달부터 14조를 팔았어요. 삼성전자에만. 삼성전자만 14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0조 산다고 그랬잖아. 물론 1년이지만. 자, 외국인들은, 자, 지금부터는 소설이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노리고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이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팔았다고 친다면, 아래쪽에서 쌀 때, 그때 배당 계산 해드렸죠. 배당을 높게 받으려고. 싸게 많이 살려고. 뭐 등등등, 뭐 M&A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 상태인데, 배당으로 싸게 사든, 가격을 싸게 사든, 전부 다 둘 다 뭐냐면, 싸게 사기 위함이에요. 그죠? 싸게 사기 위함. 음? 싸게 사기 위함이다. 무슨 돈으로? 14조를 팔아서 이 14조를 그대로 집어넣는다? 그럼 무슨 돈으로? 얘네들 손절했단 말이에요. 손절했어요. 파생해서 수익이 분명히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손실과 여기 이익은 서로 쌤쌤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세이브가 되면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밑으로. 밑에 매수하는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물 쪽 포지션 바뀐 거 보셨죠? 만기 딱 지나면서 바로 바뀌잖아.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얘네가 싸게 사고자 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손절까지 해가면서 팔아먹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했었던 분들에게 이게 해답이 됐을 수 있어요. 이 자금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삼성 10조에다가 외국인 14조가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뭐 5조만 들어왔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뭐가 또 있을까요? 뭐 개인들 자금도 있을 테고요. 기관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럼 14조를 팔아서 주가가 떨궈졌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1년간 삼성에게 들어올 자금은 일단 10조 시작하고 보자 이거지. 네? 10조 시작하고 보자.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자, 우리가 또 우스운 계산 한번 해볼게요. 14조를 팔았습니다. 14조를 3으로 나누면 되겠나요? 3으로? 3으로 나누면은 5조, 5조, 5조 이렇게 하면 15조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눠봐. 3등분. 이렇게 3등분 됐어. 3등분 됐어요? 그럼 이제 매도가 14조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5조씩 했다 이거야. 5조, 5조, 5조. 그중에 10조를 내가 사주겠대요. 어떨 것 같아요? 재밌죠? 이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만 원. 제가 얘기해드렸던 가격대와 또 맞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들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웃기긴 한데 14조만큼 팔았는데 10조를 채워주겠대. 3분의 1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삼성이 1년 동안. 그럼 삼성의 힘만으로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 그 가정하에 삼성의 힘만으로 7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기관이 받아준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의 신용이 1조가 들어와 있어요. 많이 낮아졌죠, 지금. 네. 1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면 많이 털렸을 거야. 이 1조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털고 가겠느냐, 아니면 데리고 가겠느냐인데, 사람들이 만약에 상승의 포지션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안 팔 것 같죠? 떨구더라도. 근데 만약에 겁을 준다 라고 한다라면, 아, 나는 그냥 본전만 먹고 나올래요? 하고 진행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저 위치에서 지금 1조 원이 들어와 있는 저 자금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저 신용자금 1조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맞을까요? 털고 가고 싶을까요?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솔직히 나는 데리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팔아먹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려서 그냥 데리고 가도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털겠다 싶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털면, 야, 삼성전자 10조 들어온다는데 됐고 더 살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냥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포지션이. 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위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털겠다 마음 먹으면 좀 더 낮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낮출 거예요. 신용이 작은 거죠. 뭐 금액으로 치면 큰데 삼성 시총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용시장에도 얼마 관여 안 하잖아요. 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딴 종목들이 만약에 1조 들어갔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조 단위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낮추고 들어가서 밑으로 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더 공포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올려가지고 그래 니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빚 청산하고 나가라,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요것만 우리가 지켜보면 돼요. 그럼 여기 이거랑 손실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손실을 복구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손실 복구랑. 응?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팔아먹는 거. 네? 팔아먹는 거.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49,900원이 나오니까 큰일 났다 해서 팔아먹는 거. 저게 나오게 되면 저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을까 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했었던 종목으로 갔겠죠. 네. 어떤 종목들요?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올라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미국장 가신 분도 있을 테고, 코인 가신 분도 있을 테고, 또는 뭐 바이오에 가신 분도 있을 테고, 2차 전지를 사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죠. 네. 걔네들 지금 어때요? 삼전은 올라왔습니다. 네. 삼전은 올라왔어요. 지금 얘네들은 내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쯤 되면 누가 맞는 거지? 이렇게 되면 누가 맞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해드렸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위에 있는 거 사면 또 손실 본다. 그럼 이거는 손절이 난 상태를 팔아가지고 새로운 걸 사서 또 손실을 나니까 또 손절해야 되겠네? 이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내려왔으니까 손절하고 또 삼성전자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갈아탈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삼전은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걔네는 계속 떨어지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죠?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하락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녹록치가 않아져요. 2차 전지는 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치지만 그거는 하향 곡선 버렸고 이 삼성전자하고 또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삼전도 내렸잖아요. 그러는데 삼전하고 2차 전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하고 실적이 나오는 애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 두 청년이 우리 붕어빵 하자 해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둘 다 망해버렸네? 근데 한 놈은 집에 돈이 많아. 한 놈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야, 돈 많은 집은, 아빠, 나 붕어빵 망했어. 그러면은, 그래, 좋은 경험을 생각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얘는, 아빠, 나 망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는 하지 말라 했지. 막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차 전지고요. 이게 3전이에요. 내릴 수도 있지, 뭐. 자사주 갖다 사버리자. 10조 원. 내리면. 유중이나 하려 생각하겠지. 유중은 뭐다? 삥 뜯자. 야, 주주들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삥 뜯자. 주가가 내려가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적자 기업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리스크예요. 얘는 실패 조금 해도 돼요.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 왜? 돈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삼성과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나는 삼전을 부정적으로 봤어.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좋게 보고 있어. 내가 부정적으로 봤던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봤던 다른 종목이 내려갔어요. 이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 야, 그 새끼 그거 뻥치는 거야. 얘는 다시 올라올 거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네? 밑에 있는 거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했고 위에 있는 거 사지 말라고 했었던 그 누구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결론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바꾼다고 바꾸긴 하는데 똑같은 걸로 바꾸는 거야. 똑같은 걸로. 밑에 있는 거 팔아서 고점에 사는 게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계속 반복이에요. 또 내려가겠죠. 또 손절해서 위에 있는 거 또 사야죠. 또 손절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마탱이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얘기합시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손실 중이죠. 그러면 뭘 하라고 했어요? 분석을 하라고 했죠. 분석. 회사가 돈을 버느냐? 전망은 괜찮느냐? 뭐 위치는 어떠하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는 거야. 수급도 봐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괜찮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괜찮으면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 어느 하나라도 실적이 안 좋거나 또는 수급이 안 좋거나 전망이 안 좋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 주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만 있었거든. 다른 거는 제가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외국인 매도만 해치우면 되는데 얘네들이 왜 파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목적한 바는 만약에 지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싸게 사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얘네들이 뭐 M&A니 뭐니 이런 말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네,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소리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M&A가 될 수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매매 그것도 어이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매매 M&A는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들이 그 원하는 건 뭘까? 네? 얘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싸게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싼 가격이고 어디부터 매수가 들어올 건가? 그건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죠. 들어와 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바닥은 삼성이 잡아준 것 같아요. 그죠?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언제 들어올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외국계 창구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속삭이는 변동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손실을 봤는데 내가 앞만 뜯어봐도 이상해. 문제가 없어.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버텨보시란 얘기입니다. 버티시라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냅두시라고요. 버티셔라. 예? 계속 내려가니까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는다니깐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버티세요. 팔아 가지고 다른 쪽 넘어간다. 이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왜? 손실 난 사람이 교체 매매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나는 이번에 큰 손실을 봤지만 천천히 정석 투자대로 오랜 시간 동안 손실을 복구하고 말 거야. 네? 손실을 다 복구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공자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딱 그렇게 주식을 새롭게 다시 하나요? 아니잖아요.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빨리 뭔가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요? 지금 시끄러운 거 찾잖아요. 시끄러운 거. 많이 오른 거. 또는 급등하는 거. 테마주. 이걸 찾잖아요. 야, 요즘에 그거 많이 올랐다더라. 그래 넘어가자.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 완전히 이제 뭐 이제 집단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저만큼까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정신 차릴 때쯤 됐을 때는 또다시 옛날에 그때 그 모습이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또 들어요. "야 그걸 왜 갖고 있냐. 손절하고 넘어와라." 꼭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복구할 수가 없죠.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져도 그냥 믿을 만한 기업이거나 내가 분석이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그냥 버티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삼성의 시대는 갔습니다. 뭐 시장은 망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삼성을 앞지르는 시총의 종목이 나타나면 즉 시가총액 1 위가 삼성이 아니라 다른 놈이 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삼성을 그냥 계속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을 앞지르는 시총이 없어. 앞지를 수도 없어요, 지금 뭐. 단기간에 삼성을 앞지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가격보다 뭐 얼마나 좋아야 되나? 한 4 배? 4 배. 4, 8에 32. 그래도 안 되네. 5 배. 그래 5 배. 어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500%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지금 90만 원이죠. 90만 원까지 내려왔지. 그럼 5, 9, 45, 450만 원. 네. 가능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45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얘가 지금 저렇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겠다가 또 한 가지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에 걸맞는 실적은 삼성전자밖에 없죠. 아,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300조 원에 못 미치죠. 못 미칩니다.
왜? 얘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쪼끔만 분발하면 300조 원에 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자동차는 지금 워낙 시총이 낮아 가지고 300조가 되려면 한 7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7배. 그럼 지금 20만 원이니까 2014 140만 원. 요건 또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대차 140만 원. 이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동차가 올라와서 메꿔 준다.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죠. 현대차 140만 원 간다. 나쁜 소식 아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시총 1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도체만 가지고 1등이 되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반도체는 경기를 타거든요. 반도체는 경기를 탑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반도체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좋을 때는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꺾을 때는 또 무섭게 꺾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성장하겠죠. 네. 그래서 시총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동차가 시총 1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나 바이오가 1등을 먹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물렸을 때 손절 매도를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물렸을 때 손절 매도를 고민하지 말고 얘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돌아서는 위치에서 매수만 더 해주면 되는 주식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 역사를 아시는 그 시점부터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다른 기업들도 시총이 훨씬 낮았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수 타이밍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세요.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시장을 올리려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손절했다라는 것은 시장을 손절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절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손절. 얘는 글렀어. 다시는 얘랑 놀지 않을 거야. 얘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얘를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나는 얘랑 절대 안 할 거야. 네? 그래요? 그게 손절이잖아. 안 보겠다는 것이. 그게 손절 아니에요? 그럼 나는 우리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것은. 왜냐면 시장하고 삼성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는 아셔야 돼요. 장이 올라갈 때 삼전이 반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애들이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삼전이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 매매가 가능한 거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냥 뉴스에서 까고 유튜브에서 까고 신문에서 까고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뭐 일반 뭐 이거 시청자들까지도 까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를 내가 왜 팔지 말라고 계속 갖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사 속에서는 삼성전자가 네 1 등을 놓친 적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뭐 그 포항제철이 아니라 저 뭐야 이제 포항제철이었나 이름이? 그 완전 깡촌 옛날로 돌아가면 삼성전자가 1 등이 아닐 때가 있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만한 역사 속에서는요, 삼성전자가 항상 1등입니다. 너무너무 옛날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80년대, 뭐 90년대 초중반, 뭐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솔직히 해서 IMF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99년에서 2000년도까지 뭐 닷컴 버블이 있었던 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거 몰라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언제부터냐? 솔직히 얘기하면 리먼 사태 때부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먼 사태 때부터. 왜인 줄 아세요? 이것도 재밌는 거지.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한 단계가 언제일까?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80년? 90년? 자, 1번은 80년, 2번은 90년, 3번은 2000년, 네. 3번이 2000년, 4번은 2010년, 네. 5번은 2020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 가지 이제 6번이 2003년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네. 경제 강국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그 시기가 언제 볼까? 그 첫 번째 타이밍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년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아니면 6번입니까? 네? 이거라고요. 6번입니다. 6. 그 따지고 보면요. 2023년이면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냐시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기 시작한 게 20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전문가 시작한 게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20년. 내가 딱 전문가로 들어오니까 승시가 막 살아나잖아. 이런 거라니까요. 이 미쳐버린 거야. 지금 우리 전쟁 안 나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내가 파주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전쟁의 위협이 딱 사라지잖아. 네? 전문가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뭘 했어?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막 그냥 막 치고 올라가 버리는 거지. 네, 미쳐버린 거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뭐 저의 탓은 한 90%좀 되고요. 한 10% 정도는 뭐였어요? 세계적 경제 호황기에 들어갔어. 이때 우리가 아주 잘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주 잘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경제 호황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위기를 한번 겪었죠. 금융위기인데 이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무슨 일이 있었어? 미국과 유럽은 완전 망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버텼지. 왜? 미국의 모지기 채권을 안 샀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왜냐면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약간 보수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투자 은행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투자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IB야. 투자 은행이에요. 이런 거라고. 종목 분석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비중 100%가 일단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비중이 그렇게 많아지면 항상 고민이 생겨요. 근데 종목 진단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종목 진단 하다가 걸리면, 네. 아시죠? 이 방송도 못 합니다. 이 방송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안 됩니다. 종목 진단은 절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만 할게요. 아무 말 안 하고요. 네.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잡았으면 이 정도쯤 되려나? 음. 네, 말은 안 합니다. 네, 말은 안 하고. 네. 네, 한번 보세요. 네. 거기에 사자 쓸 것 같았어.
고 정도 사셨을 것 같아요. 평단위 10,000원이면 더 비싼 가게 사셨겠네. 배터리 종목이에요? 2차 전지? 배럴이네. 아 배럴이요. 네. 다 봤습니다. 음 아시겠죠? 더 이상은 뭐 진단은 뭐 더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단은 못 해 드려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랑 같이 성장했다가 지금 배터리랑 같이 죽고 있는 거네. 딱 그건데요. 에헴. 그렇습니다. 더는 못 해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그래도 투자은행이 아니어서 남은 거지.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친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뒤졌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빨리 올라섰죠. 그래서 이럴 때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고 이때 등장한 말이 소부장이니 뭐 정화조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만큼 좀 회복해 줘서 2,000 포인트 다시 유지를 해 줬지만 유럽은 그때 뒤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위치는 바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2009 년, 2010 년이에요. 얘네들 언제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017 년도 18 년쯤 돼야지 이제서야 원상복귀 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잖여.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늦었어요. 뭐 독일도 그럴 거고요. 네. 독일도 2010 년도. 여기 독일은 그래도 선진국이 좀 빨랐나 봐요. 그리스 이런 데 나오나? 네. 그렇죠. 여기 얘네들은 이제 2008 년도부터 끝난 거예요. 이제 뭐 쪼금 좋아지는 모습은 끝나는 겁니다. 포르투갈 뭐 이런 데. 유럽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애들 많이 있죠. 네. 우리는 포르투갈 안 나오나 보지? 또 어디 스페인. 네. 그냥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게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네.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근대화 이전의 시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IMF 때 뭐 이거 2000 년대 초에 뭐 이런 거 뭐 닷컴 버블 이런 거 아직도 얘기하는데 그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한 건 2003 년도부터. 이거 경제 지표 보시면 알아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셔도 GDP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보셔도요. 2003 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지가 딱 나올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전하기 시작한 게 20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20 년의 역사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계속 1 등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삼성전자 그때도 삼성전자 쌌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야? 20만 원, 30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네. 물론 지금 주식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주식을 어떻게 해 주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소각해 주면 되죠. 네. 소각. 소각을 때려 주면 됩니다. 유성 주식수가 적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막 네. 네. 소각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유상 감자? 네.
돈 좀 나눠주고 "야 주식수 좀 줄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뭐 내가 알아서 할 바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바가 아니잖아요. 네.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네.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가면은 어쨌든 계속 다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식수를 줄여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게 뭐 티는 안 나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묶여 있는 주식이 많아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아타고 막 왔다 갔다 해 봤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발언이 없었겠지. 그죠? 득이 되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갈아타 가지고 수익 났어요? 아니잖아. 삼성전자 버리고 왔더니 이제 또 후회만 남죠. 열받네. 삼성전자 괜히 버렸네. 어? 버리고 왔더니 이쪽이 지옥이네.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지. 네? 삼성전자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지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아니야. 손실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단은 몇 가지만 살펴보세요.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내후년까지 보면 더 좋고요. 이건 예상치가 되겠지만 예상치는 그냥 참고용으로 쓰지만 올해보다 예상치가 좋아진다 그러면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기업이 이런 거 있잖아요. 유보율이나 부채가 너무 많아도 안 돼. 응? 그다음에 실적이 뭐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 이미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퍼 같은 거, PBR 같은 거 내가 퍼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퍼가 높으면 아닌가? 퍼가 높다면 주가가 올랐거나 이익이 나빠지고 있는 것일지도. 네. 퍼는 뭐예요? 네. 이익분의 주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퍼가 낮은지 이 퍼 하나만 가지고서도 '아 얘가 지금 돈벌이가 괜찮구나. 주가가 어떻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아니 지금 근데 나그네님 그 아까 전에 100% 매수하신 거는 테마주인데 그 어디서 매수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치도 별로 안 좋은데?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그쵸. 냉정하게 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저점 신호를 어디서 줬는지 한번 볼까? 어디서 샀어요? 아니 매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매수 어디서 하신 거예요? 만 원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평단가를 낮춰서 만 원이라 했으니까 어디서 사신 겁니까? 그 지점으로 들어갑시다. 딱 매수 시점만 알려주세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종목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분석을 한번 예를 들어 해 볼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바로 그 시점. 그냥 대충 언저리만 알려주세요. 꼭 정확하게 안 집어도 됩니다. 아니 잘못이거나 아니거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차피 고치면 되는 거고. 14,000 원이요. 14,000 원이면 이쯤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봤을 테니까 올라가던 중은 아니었을 거고 내려갈 때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첫 번째 여기 올 초거나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봤을 거예요.
자, 분석 포인트에서 첫 번째, 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은 바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지? 바닥에 나올 수 있는 조건. 주식의 바닥에 나올 수 있는 조건.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닥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때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죠? 더 이상 때리면 안 되는 곳.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곳.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탱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지탱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역배열이니까 뭐 어차피 바닥은 역배열에서 나오긴 합니다. 역배열이니까 사실 이 역배열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 박스에 대한 포인트를 저점 지지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잘못된 게 뭐냐? 이 박스에 대한 지지는 여기서 무너졌죠? 16,000원 정도 라인대에서 무너지고 내려갔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매수가 아니었을 거야. 그죠? 여기이거나 2월 달 또는 3월 달, 뭐 그 이후에는 4월 달에는 없으니까, 네. 뭐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 이미 여기가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뭐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으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그러면 저점을 잡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면 다음번 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음번 저점은 어디냐? 비슷한 자리가 나와줘야 되겠지. 비슷한 자리가 뭐냐? 몰려있는 곳. 몰려있는 거죠. 이렇게 둥 떠있는 데 말고요. 몰려있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0,000원 정도 조금 아래 줘야 돼. 10,000원 조금 아래. 지금 가격대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네. 지금도 안 되네요. 10,000원 조금 아래죠. 여기. 여기가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쭈삐쭈삐 좀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의 포인트는 완전히 좋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 번 지지라인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 진단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선을 그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분석 포인트에서, 어, 물음표가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저점으로 인식됐어요. 그죠? 자, 물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올 때 2차 반등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안 사시고, 보통 여기서 가장 많이 몰리거든요? 여기서 안 사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참고 기다린 거는 잘했어요. 이거는 잘한 거야. 이건 잘하신 거고. 대신에 이쪽 포인트가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물렸어. 내가 일단은 어쨌든 봤는데 물렸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는 뭘 봐야 되냐면 업황이나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별로예요. 기업 가치는 일단 괜찮아요. 그죠? 시가총액이나 또는 퍼도 지금 위치에 와서는 나쁘지 않죠? 0.8배, 유보율 1200%, 부채율 52%, 안정성은 괜찮아. 회사가 망할 것 같지 않아. 그죠? 근데 실적이 지금 17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17억이요. 재작년 적자였고요. 17억. 올해는 3분기 때 14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17억 했는데 올해 14억이면 괜찮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6월 달에 마이너스 5억이야. 적자가 나왔어. 그럼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막 솟아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지금 얘가 기업이 시가총액이 1,300억이야. 이렇게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얼마였겠어요? 지금 5,800원이니까 만 원이면은 지금 한 3,000억쯤 됐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시중에 한 3,000원쯤 됐을 것이다. 3,000억쯤 됐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수준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맞아주는지를 봐줘야 되겠죠. 솔직히 지금
실적에서 증가세가 계속 나온다? 만약에 보세요. 실적이 작년에 17억 정도 했어요. 적자에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잘해 가지고 한 50억 좀 벌었다. 굉장히 많이 번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3천억은 말이 안 되는 거고 1,200억도 비싸다는 얘기지. 자, 1,200쯤 나오려면 적어도 영업이익이 100억 원은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됩니다. 물론 뭐가 좀 연기되고 매출이 좀 조금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가가 반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안 잡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 반영할 만한 실적이 지금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속 떨어질 거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9조 원이나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유보율 12,000%. 그래서 뭐 땅이랑 공장 다 팔아가지고 뭐 할 건 아니잖아. 잖아요. 아니요? 테마주는 이런 거 반영 안 합니다. 테마주는 이런 부분들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테마주를 안 하잖아요. 급등주 테마주 안 하고 제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대형주를 ST7이라고 해가지고 주도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쪽을 주력 종목으로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뉴스나 재료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테마가 종목의 흐름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올린다고 은행주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죠. 정책적인 이슈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 좀 거기에 맞는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의 상승을 계속해서 담보해 나가거나 또는 너무나 큰 고평가로 만들어주진 않죠. 대기업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실적 전망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업황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수급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작은 종목 테마주들은요. 실적이 좋아도 이상하게 테마가 타버리면 그냥 박살나요. 적자 투성이 기업인데도 분위기에 타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싫어해요. 테마주를 안 사요.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도 있잖아.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노래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고견이랄 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근데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그렇게 해서 언제 수익 내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테마주에 어설프게 들어가서 손해 보는 것보다 낫다. 음. 그러니까 분석은 뭐 크게 저거하진 않아요.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기업 분석 잘 안 봅니다. 재료만 보거든요. 차트만 보죠. 근데 테마주를 하시면서 기업 실적을 보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급이나 그때그때 차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테마주나 그런 것들은 공략하는 게 맞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손해보는 구간들이 없이 가지는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움직이는 영향을 가진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얘는 살아나는데 얘는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50%짜리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0%고요. 뭐 이상한 얼레리 꼴레리 종목이 50%야. 삼성전자는 들고 가도 됩니다.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2년이든 3년이든 일단 그냥 만약에 내가 가능성이 없다면 묻어버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점이다 생각되면 더 사면 돼요.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그게 대형주거든요. 이 매수 타이밍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근데 그게 대형주야. 대형주인데 어디 이상한 대형주 말고요. 지금 2차 전지 이런 대형주 말고. 네. 그래도 근본이 있는 대형주. 지금 우리가 23 년도부터 매매하는 대형주들은 뭐예요? 경기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네.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보다 조금 덜 잃으면 됩니다. 돈을 잃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뭐 장이 이따구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안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네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 하는 거지 뭐.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개떡 같은 장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보다 조금 덜 잃으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내렸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내렸잖아. 그죠? 지금 많이 내려야 뭐 한 10%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올라서 한 30% 줄여주고.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30% 내렸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 안 내렸잖아요. 그럼 얘가 복구해서 플러스가 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플러스가 나기 시작해서 더 큰 왕 플러스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고요? 조금 덜 잃고 더 많이 버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투자를 하시면은 손실 구간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가 있어. 무조건 손해 났다고 해서 잘라 버리거나 무조건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잘라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종목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인가, 얘가 지금 여기서 더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웃어버리는 게 그거야. 삼성전자가 뭐 3만 원 간다, 2만 원 간다, 뭐.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아시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는 거죠? 근데 어디 변두리 잡지 하나가 네 2천 원짜리가 500원 간다고 해서 시장이 큰일 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얘는 큰일 납니다. 삼성전자는 3만 원이 가거나 2만 원이 가면 큰일 나요. 시장이 망해. 망한다고. 물컵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네 신비한 영양을 마시는 것 같죠? 얼굴이 사라진다. 으아. 아니 어떻게 컵이 초록색이냐? 투자의 방법이에요. 지금 뒤에는 녹색이죠. 네, 뒤에는 엉망입니다. 제 뒤에 배경은 엉망이에요. 책장이 막 이렇게 책이 막 어지럽게 꽂혀 있어. 이거 커튼 걷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네, 본인의 이미지상 네 크로마키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사라지는 마법. 짜잔, 짜잔. 여러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조금만 멀리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아 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 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 속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죠. 미러도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가겠구나.' 근데 막상 그 미러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물론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미러 벽을 막 뚫고 넘어가서 그냥 막 담 타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죠?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멀리 보세요. 일단은 1 년치를 보세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3 개월이든 6 개월이든 먹을 수가 있어요. 일치하는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것인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가 굴곡은 있더라도 항상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기업.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 사실은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삼성 SDS 인수합병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뭐가 아쉬워서 SDS를 인수합병할까요? SDS가 오늘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합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모직 그런 거 갖다 붙여 먹을 때 말을 많이 했나 보다. 물이 없네. 요즘에 방송이 많아져 가지고 목소리가 좀 변하지 않았어요? 약간 허스키하게? 네. 약간 이제 저도 이제 네 탁한 목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허, 어허. 명창이 돼 볼까? 명창?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제 명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허! 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치 대비해서 싸게 사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것도 가까이서 보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오늘 샀는데 내일 내려갔잖아. 그럴 수 있거든요. '아 나 이거 굉장히 저평가다.' 생각해서 샀는데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씨 가치 대비 저평가인데 샀는데 내려갔잖아.' 이거 하면서 또 막 그냥 네 이렇게 막 혼나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가까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추워요. 춥다고.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이거 어차피 그놈이 안 듣고 있을 테니까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저 군대에 있을 때 동기놈 하나가 아가씨를 만나러 갔거든요. 네. 아가씨를 만나러 갔는데 퇴짜를 맞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분위기가 되게 좋아 가지고 '와 이 자식 오늘 뭐 역사가 한번 일어나지겠는데?' 막 왜냐면 둘이서 손잡고서 모텔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퇴짜를 맞고 왔다는 거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서로 간에 눈이 뿅뿅 맞아 가지고 모텔까지 갔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퇴짜를 맞고 그냥 돌아왔어. 외박을 안 하고. 그래 갖고 우리가 물어봤죠. "야 무슨 일이냐? 분위기 좋게 들어가서 왜 거기서 퇴짜를 맞고 왔냐?" 그때 이제 이놈이 이거 애들 없죠? 네. 그 춥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놈이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옷을 이렇게 벗었대. 옷을 벗었는데 이제 빤투를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 그럼 인제 빤투를 하나 훌렁 벗었는데 속 안에 빤스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야. 그래 갖고 우리도 놀랐지만 그 여자는 얼마나 놀랐겠어. "뭐야?"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근데 이놈이 진심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추워서 두 개를 입었는데 추워서 두 개를 입었는데." 그랬더니 여자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나가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돌아왔대요. 이게 씨 그러니까 춥다고 나는 빤스를 두 개를 입은 놈이 있나 싶을 그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지난 거야. 그게 몇 년도인데. 아무리 아니 그때는 목련 빤스였단 목련 빤스. 하얀 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생겼나? 뭐 하여튼 뭐 이런 목련 빤스. 목련 삼각. 삼각인데 한번 빨면은 사각처럼 변하는 빤스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나오나? 목련 빤스라고 있었어요. 목련 빤스. 목련. 이거 옛날 군대 하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빨면
삼각 팬티인데 분명히 삼각 팬티인데요. 통풍이 아주 잘 되는 사각으로 변해요. 약간 여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펑퍼짐해지는 그런 빤스가 있었습니다. 그 군용 빤스죠. 네. 그걸 그거를 씨 2개나 입었다는 거야. 나 지금 생각해도 완전 미스테리하네. 아, 나 진짜. 아, 네, 내가 여기 추워서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 드리는데 춥다고 그런 거 2개 입으면 안 됩니다. 네. 요즘엔 기능성이라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네. 야, 그 얼마나 애가 놀랬겠어. 멀쩡해 보이는 애가 갑자기 빤스를 2장 입고 나타났으니. 3장이었 아니었는지 모르겠지. 2장 때 일단은 직업애가 도망갔다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네. 요즘 군대는 참 좋아진 거예요. 네. 그 생각했죠. 야, 퇴짜 맞는 방법도 진짜 가지가지구나. 진짜로 가지가지구나. 야, 거기까지 들어가서 퇴짜를 맞고 나온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 어떻게 보면 그놈이 좀 순진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 낭만의 시절이 있었죠. 네, 낭만의 시절. 요즘 같지 않았던 낭만의 시절. 에, 그때가 좋았죠.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다들 늙어서 꼬부랑탱이 됐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네,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잠깐 잡설 좀 한 거고. 목련 빤스 몰라요? 아니 이거 알 텐데.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안 계시나? 목련 팬티 이거 모른다고? 이 이거 40년 된 목련 팬티래. 4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좋은 거 아니고, 왜 여자 팬티만 나오냐? 군대, 군대. 어, 옛날 2010년도에도 이런 거였어? 이, 이, 이 사각 팬티는 모르겠고요. 이 색깔이 없었는데, 우리는. 네. 이거를 모르면 이거 좀 웃기는 팬티가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팬티인데. 아, 너무 오래돼서 자료가 없나? 하여튼 웃기게 생긴 팬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없지? 너무 옛날 거라 그런가? 예, 없네. 이렇게 그래. 뭐, 포장지는 이거 요거 맞아요. 요거 맞아. 포장지 요거 맞는데 요게 뭐니? 요게 요 포장지 요거 맞아요. 목련 써 있는 거요. 근데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한 빨면 이렇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게 아주 잘 나왔네. 그래서 이게 이게 뭐라고 하기가 아니 그런 거랑은 달라.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한번 빨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처음에는 괜찮아요. 이쁘게 잘생겼는데, 네. 요거를 이제 군대에서 보급품을 주거든요. 이렇게 빨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네. 아, 맞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목련입니다. 네. 이게, 저거를 생각해봐. 저거를 2개를 입고 있었다는 거야. 네. 네. 지금 빨간색 아니에요, 계급장? 지금 계급장이 뭔데? 우리 때는 1등 상사, 이게 하사관 계급장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하사관들은 계급장이 이렇게 있었어. 1등 상사. 지금 원상가? 이게 별달 아니나? 우리 때 이렇게 생겼죠, 계급장. 이럴 때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이야기입니다. 네. 아, 나도 저 빤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입어봤으니까 아는 거야. 입어봤으니까 저걸 이렇게 빨면, 아, 나 진짜 옛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빵 터지네. 아, 참, 진짜. 저의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거를 일단은 2장을 입었다는 그놈이 생각났다 이 얘기죠. 네.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게 의심도 하셔요. 내 지금 이 비주얼에, 네? 그게 뭐, 내가 이 비주얼에 목련 반스가 2장이면 어떻고 3장이면 어떻습니까? 네? 내가 어디 가서 딱지 맞은 사람 좀 보여요? 내가 3장을 입고 있어도 자기가 딱지를 놓을 수 있겠어? 이건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보다 약간 비주얼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는 2장까지는 안 되겠는데? 하여튼 군대 얘기가 재밌는 게 좀 있다. 그죠? 네, 군대 얘기는 별로인 줄 알았더니. 자, 아무튼 결론을 낼게요. 그게 이상했나 보죠. 네. 이상했나 보지. 방송 끝나갑니다. 이상했나 보죠, 뭐. 네. 아무튼, 네. 자, 결론 내려드릴게요. 결론 내드립니다.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손실을 복구하려면, 뭐, 구구절절 말은 많았어요. 말은 많았지만, 결론 한 가지야. 믿을 만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맙시다. 팔지 마세요.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은 돌려줄 때 조금 더 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죠. 매수의 기회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건 아니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기 종목이나 테마주나 뭐 급등주나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량주를 매수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량주를 매수하시기 때문에 우량주 매수에 따른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손실이라는 큰 아픔을 수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신 거야. 그래도 괜찮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종목 사대고 막 뉴스 따라다니고 막 밥 먹듯이 손절이 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 좋은 주식 갖고 있는데 그거 조금 빠졌다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팔아버리겠다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손실을 복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통닭 이론에 대한 KFC 통닭 이론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종목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종목 진단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토요일 날 종목 진단에 있어요. 아니지, 일요일 날이구나. 그 종목 진단 좀 참고해 보시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분사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 진단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종목을 예로 든 것뿐이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현재 시점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세요. 문제 없으면 통과야. 그죠?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앉아서. 그게 그거예요. 내가 좋게 봅니다. 그러면은 사란 얘기고, 나쁘게 봅니다. 그러면 팔란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는 2차 전지는 일단 안 됩니다. 배터리 일단 안 됩니다. 그 IRA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IRA에 대해서 또 말들 많아.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석유화학 쪽도 보조금 폐지하자.
배터리 공장 짓는 것도 보조금 주지 말자. 전기차도 보조금 주지 말자. 요거였잖아요. 근데 석유화학의 보조금 폐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 IRA 폐지법을 주장하는 애들 중에 대다수가 석유화학 공장 회장님들이요. 굳이 안 됩니다. 네. 배터리 공장 짓는 거는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 주는 게 이게 문제가 없잖아. 그죠? 보조금 주는 게 당연하지? 배터리 공장 짓는 게 왜 문제야? 일거리 창출하고 왜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 밀고 있잖아. 그럼 이거 폐지 안 되겠지.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요건 없어져도 상관없잖아. 그죠? 기업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은 그냥 살려주자. 근데 전기차는 굳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IR 폐지에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부 조정일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만 폐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혜다는 얘기예요. 이 IR 얘기 중에서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처음에는 36개인가? 이 많은 차종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이때 현대차가 끼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법이 중간에 살짝 바뀌면서 19개로 줄었잖아요. 현대차가 빠졌어요. 네.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대차에게는 수혜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저의 성향이 어떤 건데요? 나의 성향은 나의 성향은요? 느낌 바로 알려주고 가야지. 아, 얘는 전기차를 굉장히 싫어하는 애다? 아니면 음. 저렇게 찜찜하게 나가냐? 왜, 왜 찜찜하게 그래요? 뭔데? 뭐 아무튼 네, 맞아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거나 또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는 어떻다? 항상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북적대는 거야. 그래야지 으쌰으쌰도 하는 거지. 으쌰 으쌰.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 아무리 추워도 빤스는 한 장만 입자. 아직 결혼 못 하신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